네, 파이님들 안녕하세요. 초명입니다. 오늘은 사주에 따라서 재물운과 사업운을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쪼꼬명님. 선생님들마다 여러 견해가 있을 텐데 대체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에 있어서 직업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버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재테크라고 해야 될까요? 투자 같은 걸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뭉뚱그려서 일단 직업이라고 했을 때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월지를 기준으로 직업을 보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왜냐면 월지라고 하는 게 이 사주의 명주가 안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나 삶의 방향, 이 사회적 활동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자리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주 명리가 절기학 또는 계절학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자리가 어디냐 하면 바로 월지겠죠. 인간은 계절을 떠나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하면 직업궁, 그리고 배우자궁, 그리고 건강운을 나타내는 자리는 어디죠? 일지죠. 일지가 고전에서부터 현재까지도 직업궁을 나타내는 자리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월지하고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금요화실론적으로 연주하고 월주를 보통 조상 그리고 부모로 해석을 하죠. 그리고 일주하고 시주는 시간으로 보면 연주 월주는 과거고요. 일주하고 시주는 현재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현재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삶의 근간이 되는 게 일지잖아요. 그래서 일주하고 시주를 현재 의미가 있다. 그리고 나하고 자녀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금요화실론을 1차적으로 적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연주하고 월주를 내면 또는 무의식의 자리로 해석을 하고요. 일주하고 시주를 현실 영역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시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일주의 에너지원으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직업적인 부분을 볼 때는 월지도 중요하지만 일지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월지 같은 경우는 특히 월지가 왕지로 되어 있다. 그러면 옛날에는 이거 가지고도 격을 그냥 잡았었거든요. 왜? 왕지의 기운은 계절에서 가장 기운을 왕성하게 드러내는 글자잖아요. 그래서 이 자체만으로도 격이 성립됐다고 보는 거였죠. 월지가 강력하게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천간에 투출이나 투관이 돼야 합니다. 투출은 같은 오행인데 음양이 다를 때 쓰는 말이고요. 조금 더 범위가 넓은 개념입니다. 투관은 오행도 같고 음양도 같아야 투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장간에 있는 글자가 천간에 튀어 올랐을 때 음양도 같고 오행도 같으면 그걸 투관이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월지에 있는 게 천간에 투관됐느냐 투출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격을 잡았잖아요. 그만큼 월지의 힘이 강력하게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월지가 연간에 드러났다 그러면 이거는 직업적인 부분을 월지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부모나 멘토나 스승의 욕망을 내가 내면화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월지에 있는 게 연간에 뜨면요. 예를 들면 제가 사주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보면은 연주가 정관 정인으로 되어 있어요. 금요화실론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분의 경우에는 연주가 정관 정인, 사길신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집안에 좀 학풍이 강하다거나 좀 어렸을 때 좀 말 잘 듣는 아이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직업이 뭐였냐면요. 이제 교육 공무원이세요. 아버지도 공무원이셨고 어머니도 교사였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별 고민 없이 부모님이 그냥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바로 교대에 들어가서 현재 교육공무원으로 지내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월지에 있는 게 격을 이루진 않았어요. 천간에 뜨진 않았거든요. 물론 성격이 되진 않았지만 월지가 진토 편제다 보니까 편제 격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식상생재로 아름답게 흐르는 모습이죠. 월간에 있는 식신도 약하지가 않아서 이분은 월간에 있는 식신의 기운을 잘 써서 가르치는 쪽에 종사하고 계신 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월지 하나만을 가지고 모든 직업적인 것을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월지는 저는 이 사람의 내면의 방향을 잘 알려주는 척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월지에 있는 게 연간에 뜨거나 이러면 제가 부모나 스승, 멘토의 욕망을 내가 내면할 수 있다고 했었죠. 부모가 의사면 또는 부모가 변호사면 부모님이 야 아들아 변호사가 최고란다 그러면 별 고민 없이 법대에 진학할 수도 있는 거예요. 월간에 뜨면요 월지의 이 욕망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겠죠. 제일 좋은 건 시간에 투출하는 걸 겁니다. 왜? 시간에 투출하면 일간이 바로 손에 쥐고 쓸 수 있는 도구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월지에 비겁이 있는지, 식상이 있는지, 재성이 있는지, 관성이 있는지, 인성이 있는지에 따라서 이 비겁과 식상과 재성과 관성과 인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들을 놓고 직업적으로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오늘 월지보다는 일지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왜냐면 일지가 아무래도 내가 현실에 발을 딛고 서 있을 때 그 근간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게 배우자궁, 건강궁, 직업궁으로 쓰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현실에서 직업적인 의미가 저는 월지보다는 아무래도 일지가 조금 더 강하다고 봅니다. 물론 조선시대 때는요, 월지가 상징하는 게 부모나 가문이었잖아요. 연주는 조상이었고요. 그때는 내가 태어났을 때 원하는 직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태어난 신분에 맞춰서, 내가 태어났을 때 부모의 신분에 따라서, 부모의 가문에 따라서, 내가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직업이 한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직업은 내가 평생 가져가야만 됐던 직업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양반이 이공계 쪽에 재능이 있고 무언가를 만들기를 잘해서 내가 대장장이가 되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물론 드물게 정약용 선생처럼 실학을 통해서 본인의 재능을 현실로 마음껏 펼쳤던 분도 드물게 계시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직업의 변화가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주거 이동의 자유도 허락되지 않았어요. 이건 비교적 근대에 들어와서야 허용됐던 개념들이었거든요. 근데 일지는 제가 현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고, 과거와는 다르게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연지나 월지를 보기보다 일간을 중심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건 무슨 의미냐? 내 개인의 주체성을 과거와 달리 조금 더 강조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월지가 월간에 투출되어 있거나 시간에 투출되는 것도 직업적인 것과 연결이 될 수는 있겠지만, 현대에 와서는 일간을 중심으로 사주를 보고 있고 개인의 직업적인 변화가 다양하게 일어나는 시대잖아요. 이때는 일지를 중심으로 직업적인 부분을 해석하는 게 조금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지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렇다고 월지가 아예 의미가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월지는 이 내면의 욕망, 이 사람의 적성, 어떤 성향,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좀 적합하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이런 부분을 배경으로 안고 현실에서 직업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일지가 조금 더 강하다는 뜻입니다.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사업운과 재물운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사주를 한 5개 정도 제가 보여드리고요. 이분들이 전부 다 70대라고 할게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돈을 많이 모은 사람을 꼽는다면? 이라고 질문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명을 고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고를 수 있을까요? 나이가 전부 다 70대이신 분들이세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돈을 많이 모은 사람을 꼽는다면 저는 이건 어려운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가장 돈을 많이 모았다, 자산을 많이 모았다라고 한다는 건요, 대운이 압도적으로 용이신 운으로 한 30년 그리고 40년 정도는 유리하게 흘렀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운만 보고 용이신이 30-40년 이상 유리하게 흐른 분들을 뽑으면 자산을 안정적으로 쌓아나가기 유리한 사주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대운을 보는 건 재물운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사업운은 좀 달라요. 사업운은 대운보다는 아무래도 세운에 좀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사업운을 해석할 때는 세운에 포커싱을 둬야 하고요. 재물운을 해석할 때는 대운에 포커싱을 둬야 하는데요. 상담을 할 때는 사업운의 경우 이 캐시아웃이라고 해야 될까요? 언제 돈을 빼는지 이게 참 중요하겠죠. 재물운과 사업운을 조금 다르게 설명을 드려야 되긴 하는데, 오늘은 일지에 따라서 일지가 어떤 십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내가 돈을 벌어야 가장 쉽게 돈을 벌 수 있는지,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게 좋은지를 종합적으로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일지가 비겁인 경우입니다. 비겁은 뭘 상징하죠? 주체성을 상징합니다. 독립성을 강하게 안고 있는 간지기도 해요. 만약에 비겁의 기운이 강한 분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잘하는 일, 이런 일로 돈을 버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남에게 통제받지 않고 내가 직접 노동의 강도, 환경, 심지어 급여까지도 전부 다 통제할 수 있는 일이 가장 어울립니다. 비겁은 실제로 회사 생활을 할 때도 윗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통제받기보다는 내가 알아서 업무의 강도를 설정해서 내가 직접 뛰어들고 마무리하는 그런 영역에 있어서 두각을 크게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자영업에 어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지가 비겁인 분들이 남들에 비해서 독립적이고 실은 욕망도 상당히 큽니다. 왜? 비겁은 재성을 극하기 때문이죠. 이게 한마디로 비유를 하자면 기영도 시인 아세요? 질투는 나의 힘. 전 딱 그 단어가 떠올라요. 겁제. 재성을 겁탈하려고 하는 이 경쟁 코드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자수성가형 부자들도 많고요. 남들에 비해서 목표가 뚜렷하면 정신적인 힘, 정신력도 상당히 뛰어나고 멘탈도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빅업이 강한 분들, 그러니까 신강한 분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사업에 실패를 하더라도 좋다. 타이밍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한데 실패할 경험이라도 쌓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경험을 통해서 성장해가는 유형이에요. 이 빅업이 특히 겁재가 재성을 안정적인 정제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그걸 궁겁쟁제라고 하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동종업계 사람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죠. 그리고 먹자골목 있잖아요. 예를 들면 춘천 닭갈비 거리에서 닭갈비 가게를 한다. 인사동 떡볶이 거리에서 떡볶이집을 한다. 광주 송정역 떡갈비 거리에서 떡갈비 식당을 한다. 이런 게 동종업계 사람들하고 협력하는 형태거든요. 프랜차이즈 사업 같은 게 군겁쟁제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분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겁제가 헷가닥 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불법을 저지를 때. 이때 정말 위험합니다. 그리고 도박을 하거나 또는 보증을 서주는 것도 위험해요. 이 빅업이 강한 분들이 사업을 할 때도요, 정말 욕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이 잘못하면 이 생활하는 거하고 일이 분리가 되지 않아요. 욕심이 크기 때문이거든요. 이 본인의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열정이 있는 건 좋은데 한번 뛰어들면 뜻을 잘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멘탈을 잘 관리하려면 다른 것보다도 그 건강을 잘 챙겨야 되는데 어떻게 챙기냐? 빡세게 운동을 한다. 이게 좀 중요해요. 특히 신강한 분들은 이게 필수입니다. 보통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크게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떤 일을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나한테 어울리는 직업이 뭘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십성이 어떤 걸 뜻하는지를 좀 떠올려 보시면 돼요. 빅업 같은 경우는 제가 주체성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자아가 되게 단단합니다. 독립심도 강하고요. 자존감도 되게 높아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삶을 늘 꿈꿉니다. 그래서 빅업이 있는 분들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평생 직장이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언젠가는 직장을 나와서 본인의 독립적인 일을 하는 걸 막연하게나마 가슴 한켠에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의지도 강하고요. 뚝심도 있어요. 남하고 경쟁에도 잘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영역을 설정해서 목표를 세운 걸 달성을 하고 영역을 점점 넓혀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빅업형 직업으로 많이 추천하는 게 뭐예요? 운동선수나 연예인이나 자영업자, 프리랜서, 그리고 군인, 경찰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군인이나 경찰 같은 경우도 조직에서 상하 체계가 좀 명확한 직업이긴 한데 현장에 나가거나 위급 상황이 되면 내가 직접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빅업하고도 잘 어울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 빅업이 가진 단점이 뭐냐면 좀 독단적인 거? 그래서 남들하고 협력하고 경쟁하는 게 조금 중요해요. 경쟁에 왜 나오냐? 동양학에서는 경쟁하는 걸 남하고 싸워서 이기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남하고 함께 성장하면서 서로를 발전시켜주면서 서로가 몸담고 있는 영역을 넓히는 관계, 그걸 경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파이를 좀 키워가는 게 중요합니다. 파이를 키워간다는 의미에서 제가 프랜차이즈가 이 군겁쟁제 형태에 잘 맞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다음은 일지가 식상인 분들입니다. 식상은 무언가를 기획하고 표현하고 손발을 움직이는 거예요. 식상을 잘 쓰는 게 어떤 거예요? 취미 활동을 가지거나 여행을 가거나 산책을 하거나 친구들과 수다를 떨거나 정기적으로 만나서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거나 요리를 하거나 이런 것들에 다 어울리는 게 식상이거든요. 일단 식상은 내가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훅 내뱉는 걸 선호합니다. 이건 아이디어를 많이 낼수록 좋다. 아이디어로 시장에서 남하고 경쟁하는 게 좋다라는 뜻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어떤 아이디어? 참신한이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아이템을 개발해라. 이런 사업을 하는 게 가장 좋고요. 트렌드를 파악하는 거, 유행이죠. 이런 거에 강점을 가집니다. 왜? 식상이 강하면 내가 자유롭고요. 생각도 좀 개방적이에요. 틀에 얽매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가 참 좋아요. 그러니까 식상이 강하면 연예인으로도 활동을 하거나 또는 방송인으로도 활동을 하거나 요즘 같은 시대에 유튜브 같은 1인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거나 예술가로 활동을 하거나 이 예술가 같은 경우는 미술이든 음악이든 연기든 패션이든 이런 쪽을 다 포함하는 거고요. 홍보 담당자나 마케팅, 인플루언서 이런 것들 다 어울립니다. 그리고 식상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요식업이기도 하고요. 또 여행이기도 하고요. 다양한 취미를 다 아우르는 게 식상이거든요. 서비스직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남을 중개한다거나 무언가를 도와준다거나 이런 것도 잘 맞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일에 다 어울리는 게 바로 식상이에요. 그래서 상담가가 좀 많습니다. 만약에 식상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제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사업들이 좋다고 하긴 했는데 식신하고 상관이 조금 달라요. 식신은 좀 보편적인 거에 어울리고요. 상관은 니트 시장, 틈새 시장이죠. 좀 트렌디하고 남이 잘 하지 않는 것 이런 것에 어울립니다. 요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식신이 국밥을 판다면
상관은 퓨전 요리를 파는 거예요. 그냥 떡볶이를 파는 게 아니라 크림 떡볶이를 만들어 판다거나 이런 게 바로 상관이죠. 식신을 쓰는 거하고 상관을 쓰는 게 조금 다르긴 한데요. 상관 같은 경우는 생각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한다? 이런 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식신이든 상관이든 둘 다 합쳐서 식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또 내가 무언가 궁금한 게 있으면 계속 파들어가는 힘이 있거든요. 물론 인성에 비교하면 그게 깊진 않아요. 다양한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하기가 정말 좋은데 주의할 게 뭐냐면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겁니다. 그리고 잘난 척하는 것, 뭔가 허세를 부리는 것, 허풍을 떠는 것, 이런 것들이 좋지가 않거든요. 내가 다양한 것을 동시다발적으로 하기도 좋고 순발력도 매우 뛰어나지만 무언가 하나를 깊이 파들어가면서 전문가가 되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식상으로 뭔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조금 길게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분야를 탐구할 때는 다양한 걸 알아볼 수는 있겠지만 막상 뛰어든다고 하면 너무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기보다는 분야가 겹치게끔 하는 게 좋고요. 사업이 조금 확장된다고 하면 가족 단위로 그래도 소규모로 사업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다음은 일지재성입니다. 재성은 현실주의적 힘이에요. 재물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인간관계, 즉 네트워크가 되기도 합니다. 재성을 가지고 회사 생활을 잘하는 분들은 수완이 좋아요. 수완. 무언가 사람을 통해서 금방금방 해결할 수 있거든요. 형님 접니다. 지난번에 보내드렸던 거 어떻게 해결 좀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전화 한 통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재성에게 있어요. 만약에 이 재성을 가지고 사업을 하든 직업적인 걸 추구한다, 재테크의 전략을 만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재성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현실주의적 힘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돈이 최고입니다. 특히 편재 같은 경우에는 돈은 쓰기 위해서 버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돈을 벌기 위한 게 목표인데 그 목표를 향해서 정말 계획을 잘 세우고요. 또 그 결과를 내가 실질적인 성과로 만들어낼 때도 재성이 가장 큰 힘이 있습니다. 재성을 잘 쓰는 직업군 형태가 금융업이죠. 트레이더들 또는 그냥 은행원, 내 돈은 아니다고 하더라도 큰 돈을 만지는 거, 이런 건 좀 편재 쪽이겠죠. 또는 회계나 또는 재밌는데 돈을 만지는 직업 있죠. 돈하고 마찬가지인 가치가 압축되어 있는 것들을 만지는 거, 뭘까요? 금방, 전당포, 이런 것도 다 어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부동산 같은 것도 매우 능합니다. 왜? 가치가 압축되어 있잖아요. 이런 게 인성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 편재가 특히 식상으로부터 이어져 있으면 내가 사람들을 중개하는 힘이 대단히 뛰어나요. 그리고 이거는 한 자리에 앉아서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중개하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들을 대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이런 거를 폭넓게 활용해서 함께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정제하고 편제가 좀 다르긴 한데 정제 같은 경우에는 조직 생활을 할 때요, 조직 관리에 되게 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관리자 마인드가 있는 거거든요. 정도를 걷는 힘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루틴한 힘이 되기도 합니다. 뭔가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수완이 좋다고 했는데 인맥을 잘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맥을 바탕으로 한 어떤 기회 포착, 활용 이런 거에 능합니다. 정제는 당연히 꼼꼼할 거고요. 또 정교합니다. 일을 하더라도 완벽주의적으로 해요. 이 정제든 편제든 재성이 가지고 있는 위험한 부분이 어떤 거냐면요, 유흥에 빠지는 겁니다. 제가 초반에 재성 같은 경우는 돈을 목표로 돈을 버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요, 유흥에 빠지거나 특히 탕진잼이라고 하나요? 지금도 이런 용어를 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은 좀 좋지 않아요. 특히 사치하는 거, 그리고 또 쓸모없는 인맥, 그러니까 인맥으로 내가 허세를 부리거나 과장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조금 위험합니다. 네, 다음은 일지관성입니다. 관성은 조직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타인의 시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도덕이나 법규나 사회 시스템, 질서, 제도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의미를 하죠. 일단 조직에 포커싱을 좀 맞춰볼게요. 관성을 잘 쓰는 분들은 조직과 나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알아주는 대기업 또는 외국계 기업을 다닌다 그러면 그때 가장 만족감을 크게 느껴요. 그리고 직장의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런 분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승진 같은 거에 좀 목맬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관이라고 하는 건 명예를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걸 좀 중요시 하다 보니까 너 직장 어디 다녀? 너 회사 어디 다녀? 하면 나 삼성 다녀, 나 구글 다녀, 나 애플 다녀, 이런 식으로 회사하고 나를 등치시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실제 조직에 좀 헌신적이겠죠. 그래서 자기 삶이 없는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승진에 좀 목을 매고요, 회사에서도 돈보다는 명예를 좀 추구해요. 그러니까 임원 승진에 목숨을 거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름이 더 높은 회사로 끊임없이 이직하면서 자기 몸값을 좀 올리려고도 합니다. 관이 잘 돼 있다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보면 시스템주의자라는 뜻입니다. 정관하고 편관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어쨌든 관성이 발달이 돼 있으면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매뉴얼을 잘 만들 수 있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뉴얼을 잘 지키기도 해요. 매뉴얼을 잘 지켜야 되는 직업군들이 몇 개 있습니다. 법무 쪽에 종사를 한다거나 경찰이나 또 군인 또는 대기업, 사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대기업이라고 하는 건 규모가 좀 큰 회사잖아요. 그런 것도 당연히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내가 생각대로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는 식으로 하기보다는 당연히 과거로부터 내려져 왔던 그런 규율이나 매뉴얼에 따라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회사를 안정화시키는데 참 재능이 있어요. 관리하는데 큰 힘을 발휘합니다. 물론 안정적으로 회사를 다닐 수 있다. 이런 건 너무 좋은데 단점이 뭐냐면 스트레스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잘 안 된다. 왜냐면 내가 회사에 너무 매여져 있는 거예요. 관은 나를 정면으로 극하는 글자잖아요. 물론 관이 있더라도 주변에 식상이 잘 발달된 분들은 적당하게 본인의 여유를 챙기면서 회사 일을 하겠지만 일지가 관이고 관이 잘 발달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하고 나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직장에서의 삶을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내가 일을 맡으면 과한 책임감을 부여해요. 회사에서의 성공을 내 개인의 성공과 등치시키기 때문에 승진만이 살 길이다. 승진만이 내 인생의 목표다라고 여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식상을 써야 된다는 의미에서 주기적인 여가 활동도 필수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조금 잘못되면 꼰대가 되기 쉽습니다. 관리자 마인드가 너무 지나친 거죠. 이걸 바꿔서 이야기하면 관료형 인간이 되기 쉽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사람들이 시스템주의자이긴 하지만 무조건 규율에 따르기보다는 때로는 좀 인간미 넘치게 인화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게 훨씬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가진 장점은 뭐냐면요. 남들하고 약속을 잘 지켜서 본인의 신뢰감을 높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자기의 개인의 성공보다는 회사의 성공이 먼저라는 거, 그러니까 공익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국가와 관련된 일을 할 때 자신의 능력을 잘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관성이 일지에 있는 분들은 조직의 성장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높이는 게 현실적으로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일지 인성입니다. 사실 일지에 있는 인성이 재물을 의미하는 현실주의적인 힘을 의미하는 재성과는 거리가 완전히 멀다 보니까 가장 돈이 안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현대에 와서 진짜 찐 부자는 인성형 부자입니다. 왜? 인성이 가치가 완전히 압축되어 있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재성도 가치가 압축되어 있는 걸 의미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그래도 유동성이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인성은 약간 고정성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게 부동산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서잖아요. 인성이 의미하는 게. 인성은 뭔가 정보를 수집하고 이걸 처리하는 능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한 분야를 깊이 파고 들어가는 뭔가 본질을 탐구하는 힘이 바로 인성을 의미하게 된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 본질을 탐구할 수 있냐? 이거는 엉덩이 붙인 힘이 강한 거예요. 인내입니다. 인내는 나의 힘, 참는 것이 곧 나의 힘, 시간은 나의 힘, 이런 게 인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돈이 얼마 없더라도 계속해서 ETF 주식을 사서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모아가는 겁니다. 그게 인성형 부자예요. 복리가 최고다. 이게 바로 인성이 자주 하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성 쪽에는요, 아무래도 전문가가 많아요. 뭐 교육을 한다거나 연구를 한다거나 또는 어떤 자격증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것들 있죠. 전문가 같은 경우도 회계사나 뭐 변리사나 변호사나 이런 사자 직업들, 의사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이 많고요. 인성 자체가 재성하고는 반대쪽에서 뭔가 형이상학적 힘이거든요. 뭔가 종교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정신적인 가치에 몰두하는 힘이기 때문에 교육이나 철학이나 종교 쪽에서도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인성에게 어울리는 일은 전문직 종사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허가를 내주거나 특허를 다루거나 또는 지적자산권을 다루거나 뭔가 작곡을 하거나 또는 글을 써서 판권을 내가 가지고 있거나 어떤 무형의 것들을 유형의 가치로 바꿔서 압축해서 가지고 있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어쩌면 부자가 재성에 비해서는 가장 없기도 하지만 왜냐면 정신적인 가치를 제가 추구한다고 했잖아요. 돈보다는 학문이라서 뭐 연구자나 교수나 철학자나 종교인으로 강점을 보이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그래서 부자가 별로 없을 것 같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숫자는 많지 않지만 찐부자가 많아요. 근데 이 인성이 제가 물론 인성 하나만 가지고 포커싱을 두고 말씀드리고 있긴 하지만 재성이 너무 강해서 인성이 파극당한다. 제극인이 너무 심하게 됐다 그러면 이게 지나친 욕심을 부려서 몰빵을 합니다. 몰빵. 그리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추구한다? 이거는 인성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인성이 너무 지나치면 어떻게 되죠? 인다신약이 된다거나 이러면 뭔가 책임을 전가한다거나 의존성이 커진다거나 무언가를 결정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다는 것도 함께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일지에 따라서
돈 버는 길이 어떻게 다른지, 그러니까 일지십성에 따라서 재물운이나 사업운을 또는 직업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부분을 일반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네요. 제가 오늘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짧게 홍보를 좀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 초부터 초명의 사주명리 2기 초급반 하고요, 중급반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게 라이브 클래스라는 곳에 제가 VOD로 올려놨거든요. 혹시 명리학을 진지하게 공부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영상 설명란이랑 댓글에 주소 달아둘 테니까 한번 VOD로 올라가 있는 무료 영상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7월 15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고급반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내 사주의 용신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원국과 대세운에서 발생하는 충이나 합이나 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명리학을 또 진지하게 공부하려고 하는 분이 계시면 고급반 수업 때도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링크로 설명 달아둘게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초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